S&P 캐피털은 뉴욕 맨하튼에 위치한 프랍 트레이딩 데스크입니다. 주식, 옵션, 선물 시장을 중심으로 신규 트레이더부터 숙련된 트레이더까지 선발하여 다양한 트레이딩 교육과 실전 경험을 바탕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오늘은 S&P 캐피털에서 수많은 트레이더들을 교육하며 축적한 경험을 바탕으로 반드시 경계해야 할 7가지 위험 신호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Your win rate is going up, but your account isn't. 승률이 높은데도 돈을 못 번다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영상의 예시를 보면 이길 때는 $200를 벌고 질 때는 $700를 잃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승률이 70%라고 가정해보면 10번 중에 7번은 이기고 3번은 지는 상황이니 결과는 마이너스 $700 손실이 됩니다. 즉 승률이 높아도 손익구조가 나쁘면 결국 돈을 잃게 된다는 거죠. 이걸 더 쉽게 이해하려면 손익비가 1대1이라고 하면 승률은 50%만 나와도 본전을 칠 수 있는 상황이 되고 손익비가 2대1, 즉 딸 때 1을 따고 잃을 때 1을 잃는 상황이라고 하면 승률은 33%만 넘어도 수익이 나는 상황이 됩니다. 반면 손익비가 안 좋은 상황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제 승률이 많이 높아져야 되는 상황이 오겠죠. 결국 이기려고 트레이딩하지 말고 돈을 벌기 위해 트레이딩해야 한다. 트레이딩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한 승률이 아니라 승률과 손익비의 균형을 통해 만들어지는 꾸준한 수익이라고 합니다. You're trading more than on your best days. 하루에 나올 수 있는 A급 셋업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는데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감정적으로 내동매매에 들어가고 결국 계좌를 무너뜨리는 악순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셋업이 나와서 진입하는 것이 아니라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원래 계획에 없던 매매를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루에 2번, 3번 매매하던 사람이 어느 순간 10번, 20번, 100번까지 매매를 하게 됩니다. 프랍데스크에서는 이를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복수 매매, 즉 매매 자체에 대한 중독 상태로 설명합니다. 이것이 가장 위험한 신호입니다. 이것을 막는 방법으로 퍼포먼스가 가장 좋았던 날의 매매 횟수를 기준으로 하루 최대 진입 횟수를 정해두고 이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You can't remember your last 3 trades. 지금 당장 최근 3번의 매매를 떠올렸을 때 어떤 셋업이었는지, 왜 진입했는지, 어떤 기준으로 청산했는지를 설명할 수 없다면 그 매매는 계획된 트레이딩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반응에 가깝다고 합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바로 메타인지입니다. 메타인지는 쉽게 말해 자신을 제3자의 시선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능력입니다. 시험으로 비유하면 단순히 100점을 맞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번에 70점 정도 맞겠다 라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 개념을 트레이딩에 적용해 보면 내가 지금 충동적인 상태인지 아니면 여전히 이성적으로 매매하고 있는지를 스스로 인지할 수 있는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한 매매가 끝나고 다음 매매로 넘어가기 전에 아래 3가지를 수시로 점검하라고 합니다. 첫째, 어떤 셋업이었는지, 둘째, 왜 그 매매를 했는지, 셋째, 현재 자신의 감정 상태는 어떤지. 이 3가지에 대한 인지가 없다면 매매를 이어갈수록 점점 더 내동으로 빠질 수 있는 위험이 생긴다고 합니다. You're adding new strategies as soon as an old one stops working. 여기에서 강조하는 핵심은 전략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시장 환경이 바뀌었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트레이더들이 특정 전략이 일정 기간 성과를 내지 못하면 이를 전략 자체의 문제로 판단하고 다른 전략으로 계속 갈아타는 실수를 반복한다고 합니다. 추세 전략이 안 되면 회귀 전략으로, 눌림 매매가 안 되면 돌파 매매로 바꾸는 식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략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현재 시장 환경이 그 전략과 맞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추세 추종 전략은 추세가 명확한 시장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횡보장에서는 성과가 떨어지는 것이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오프닝 레인지의 상단 부분을 그려놓고 있는데 추세가 강하게 이어지는 시장에서는 오프닝 레인지의 상단을 돌파하고 이후 빠르게 상승으로 이어져 초반 진입을 놓치면 기회를 잡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과 같이 횡보가 반복되는 환경에서는 돌파가 실패하고 이처럼 다시 횡보 구간 안으로 회귀하는 움직임이 더 자주 나타납니다. 이러한 시장 변화를 인식하지 못한 채 전략만 횡보 전략으로 바꾸게 되면 횡보 전략을 익히는 동안 시장 환경이 다시 추세 장세로 바뀌어 기존 추세 전략이 유효해지고 횡보 전략은 성과를 내지 못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전략을 찾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스타일에 맞는 몇 가지 전략을 이해하고 시장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는 능력입니다. You start to justify bigger losses, and it's a really slippery slope. 다섯 번째 위험 신호는 커져가는 손실을 점점 더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프랍데스크의 한 가지 일화를 들려줍니다. 해당 프랍데스크에서 한 뛰어난 트레이더가 있었습니다. 똑똑하고 규칙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고 8개월 연속 수익을 내고 있었습니다. 매매당 최대 손실 기준은 약 10,000불이었는데 그동안 이 규칙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포지션을 잡았는데 처음에는 수익이 났다가 빠르게 손실로 전환되면서 셋업 기준 손절선인 5,000불에 도달했지만 셋업은 여전히 유효하고 손절까지 더 여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손절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손절 기준을 7,000불까지 늘렸습니다. 자주 봤던 패턴이고 본전 근처로 많이 돌아왔던 케이스를 억지로 기억해내면서 다시 스스로를 설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상황에서 결국 손실은 10,000불까지 커졌고 이때 생각이 또 바뀌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손절하면 이번 주 수익을 모두 날리게 된다. 조금만 더 버티자. 결국 포지션을 계속 들고 있다가 마지막에 약 20,000불 정도의 손실에서 겨우 정리하게 됩니다. 이 일화에서 중요한 것은 20,000불이라는 손실 금액이 아니라 규칙을 깨도 된다고 스스로에게 허락한 순간입니다. 한 번의 매매에서 규칙을 3번이나 어겼고 이게 바로 소위 깡통을 찰 수 있는 시발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규칙을 강제로 지키지 않아도 되는 환경에서 이 원칙을 지키는 건 생각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많은 해외 트레이더들은 자기 자금을 보호하면서 경험을 쌓기 위해 소액으로 트레이딩 시험을 볼 수 있는 프랍 트레이딩 구조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시험에 통과한 트레이더들은 회사의 자본을 활용한 매매를 이어갈 수 있는데요. 관련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정리해 두었습니다. How many times do you check your P&L during a trade? Once, twice, every 30 seconds? 프랍 데스크에는 이런 농담이 있다고 합니다. 누가 마우스를 집었다가 놓는 소리가 들리면 그 사람은 100% 손익을 확인하는 중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프랍 데스크에서 매매는 키보드로 다 되는 시스템인데 손익을 보려면 굳이 마우스를 써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당일 손익을 계속 확인한다는 건 지금 매매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손익의 영향을 받는 감정에 치우쳐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프랍 데스크는 손익을 숨기는 해결 방안을 제안합니다. 만약 손익을 숨기기 힘들다면 손익이 아예 신경 쓰이지 않을 때까지 비중을 줄여보라고 조언합니다. 손익에 따른 감정에 휘둘리지 말고 오로지 차트와 셋업을 기준으로 과정을 지켜보라고 합니다. You can't take a day off. 마지막으로 하루 동안 시장을 아예 안 본 날이 언제인지 물어봅니다. 매매를 안 한 게 아니라 차트도 안 보고 플랫폼도 안 켜고 아무것도 확인 안 한 날, 만약 하루 쉬는 생각만 해도 불안하다면 이건 강박이나 중독일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중요한 해결책은 일주일에 최소 하루는 완전히 시장에서 떨어져 차트나 플랫폼을 보지 않고 의도적으로 쉬는 시간을 만들어 보라고 합니다. 오늘은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S&B 프랍데스크에서 전하는 매매 신법에 관한 7가지 핵심 꿀팁들을 살펴봤습니다. 다시 요약해 보자면 승률은 높아졌는데 실제로 돈은 못 벌고 있는 상황, 최고의 퍼포먼스를 냈던 날보다 더 많은 진입을 하고 있는 상황, 방금 했던 최근 3번의 매매가 기억나지 않는 상황, 기존 전략이 먹히지 않을 때 바로 다른 전략으로 갈아타는 상황, 손실이 계속 커지는데 그것을 합리화하기 시작하는 상황, 쉴 새 없이 손익을 확인하고 있는 상황, 하루도 쉬지 않고 진입 기회를 엿보는 상황. 문제는 시장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행동과 습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위험 신호들을 통해 스스로를 점검하고 지금 당장 필요한 변화부터 하나씩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